평생 우리 입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치아. 한번 잃으면 다시는 자연적으로 자라지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었죠. 그런데 만약에 실험실에서 진짜 사람 치아를 만들어냈다면 어떨까요? 와, 그게요? 심지어 그 빠진 자리에 다시 자라나게 하는 약까지 개발 중이라면 이게 정말 혹시 뭐 임플란트나 크라운 치료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실 텐데 아, 주변에 많죠. 네. 그런 인공 보철물 없이 내 진짜 치아가 다시 자란다. 이건 뭐 상상만 해도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이 치아 재생 연구의 최전선에서 들려오는 정말 놀라운 소식들입니다. 네, 기대되네요. 런던 과학자들의 아주 획기적인 연구부터 또 일본에서는 치아 성장 약물 임상시험 소식까지 관련 논문이랑 기사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아, 정말 흥미로운 주제들을 다루네요. 특히 한 연구는 전 세계 논문 중에 상위 0.026% 안에 든대요. 인용 점수가 1600점이 넘는다니까 이건 정말 주목할 만한 성과죠. 1600점이요? 와,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포가 어떻게 스스로 치아를 만들도록 유도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핵심적인 환경 조건, 그게 무엇이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까 합니다. 아, 환경 조건이요? 네, 단순히 성공했다는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랑 원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기술들이 실제 우리 치과 치료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그렇죠. 상용화까지. 네, 상용화까지는 어떤 과제들이 또 남아있는지 그리고 뭐 언제쯤 이게 현실이 될 수 있을지 그런 전망까지 살펴보는 게 이번 저희 탐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인공치아의 한계를 넘어서 진짜 내 치아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미래,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사실 인류 역사 전체를 보면요. 치아 문제로 이렇게까지 고민하게 된 건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인간은 평생 유치 20개, 영구치 32개 해서 총 52개 치아를 갖게 되잖아요. 네. 선사시대 인류 평균 수명이 한 30세 정도였다고 하니까 네. 그걸 생각하면 이 정도면 충분했을 겁니다. 아하, 그렇겠네요. 네, 지금처럼 충치나 임플란트가 필요하기 전에 그냥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았을 테니까요. 그러네요. 평균 수명이 이제 80세를 훌쩍 넘기면서부터 이 치아 관리가 정말 평생의 숙제가 된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충치 치료, 크라운, 임플란트 같은 이런 보철 치료가 아주 보편화됐고요. 네. 하지만 이런 인공 대체물들은 확실히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충전재나 크라운은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거나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주변에 또 2차 충치가 생기기도 쉽고요. 뭐 감염 위험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하고요. 임플란트 역시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뛰어난 기술이지만 이게 인공재료이기 때문에 자연 치아처럼 뼈랑 완벽하게 딱 붙지는 못하고요. 아, 유착 문제가 있군요. 네. 그리고 주변 뼈나 잇몸 변화에 스스로 적응하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어요. 관리가 좀 소홀하면 염증이나 뼈 손실 위험도 있고 네. 한 5에서 10% 정도는 거부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자연 치아의 그 정교함이나 생명력, 이걸 깔아가기엔 아직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건 어떤 동물들은 우리랑 다르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상어나 악어 같은 동물들은 평생 동안 치아 줄기세포를 유지해서 이빨이 빠져도 계속 새로 난다고. 네, 계속 나죠. 상어는 평생 3만 개까지 이빨이 자란다니. 와, 정말 놀라운데요. 인간은 왜 딱 2번으로 끝나는 걸까요? 바로 그 점 때문에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이 자연적인 치아 생성을 연구해 온 겁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인간에게도 그런 능력이 잠재되어 있지는 않을까? 혹은 그런 과정을 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을까 하고요. 네네. 그리고 최근에 영국 연구팀이 바로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아주 획기적인 결과를 내놨습니다. 오, 영국 연구팀이요? 네. 그들은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면 세포가 스스로 치아 구조를 형성할까?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했죠. 그 환경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치아가 뼈 안에서 자라니까 좀 단단한 환경일 것 같은데 아니었나요?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그게 재밌는데, 아, 정말요? 네. 우리 몸에서 치아가 처음 생겨날 때를 보면 딱딱한 뼛속이 아니라 의외로 좀 말랑말랑하고 수분이 많은 마치 젤리 같은 환경에서 세포들이 활발하게 움직인대요. 젤리 같은 환경이요? 네. 서로 막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조직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이 말랑한 환경에서는 분자들이 좀 천천히 하지만 효과적으로 확산될 수 있어서 세포 간의 소통이나 조직 형성에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아, 기존의 임플란트처럼 단단한 금속 표면과는 완전히 다른 조건인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지지체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세포들이 서로 뭐랄까 대화하고 제대로 배열될 수 있도록 그렇죠. 마치 초기 발달 환경처럼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연구팀이 뭘 개발했다는 거죠? 바로 그 이상적인 환경을 구현하는 특별한 겔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겔이요? 거의 분자 단위의 정밀한 설계와 제어를 통해서 치아가 자라기에 가장 적합한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가진 겔을 만들어낸 겁니다. 연구자들은 이걸 황금 비율의 겔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황금 비율의 겔. 네, 이 겔이 바로 치아가 자라날 토양이 되는 셈이죠. 토양이 준비됐으니 이제 씨앗을 심어야겠네요. 정확합니다. 비유가 좋으신데요. 연구팀은 쥐의 배아에서 치아 형성에 필요한 두 종류의 세포, 그러니까 상피세포랑 간엽세포를 추출해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네. 이 세포 덩어리를 그냥 두면 사실 생존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개발된 겔 위에 올려놓으니까 살아남아서 성장을 시작한 겁니다. 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세포들이랑 겔을 아예 섞어서 굳힌 뒤에 배양하는 실험도 진행했죠. 섞어서 배양했다고요? 그냥 덩어리를 키우는 거랑은 좀 다른 건가요? 네, 이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형성된 치아 씨앗, 그러니까 배아 단계의 치아 구조를 겔에 넣고 키우는 거랑 이걸 A1 실험이라고 할게요. 네, A1. 분리된 세포들이랑 겔을 처음부터 막 섞어서 키우는 것, 이건 B1 실험. 이걸 비교했는데 놀랍게도 B1, 즉 세포와 겔만으로 시작한 경우에도 성공적으로 치아 구조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대단한데요? 네, 이건 특정 세포 두 종류랑 적절한 물리적 환경, 즉 겔만 제공되면 마치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인공적으로 치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와, 그럼 배양 조건도 중요했겠네요. 뭐 온도나 습도 같은 것들이요? 물론입니다. 연구팀은 최적의 배양 조건도 찾아냈어요. 세포와 개 혼합물을 섭씨 37도 온도 그리고 5%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유지하면서 8일 동안 배양했더니 8일이요? 네, 8일 만에 실제 치아랑 아주 유사한 구조가 만들어진 걸 확인했습니다. 내부 단면 검사에서도 범랑질, 상아질 같은 정상적인 치아 구성 요소들이 형성되고 있었죠. 이야, 정리하면 황금 비율의 겔이라는 특별한 환경과 정확한 배양 조건이라는 이 두 가지 핵심 요소가 만나서 세포 스스로 치아를 만들게 한 겁니다. 정말 놀라운 발견이네요. 그런데 이런 혁신적인 연구가 영국에서만 있는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한국 연구진들의 성과도 있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연세대 서울대 찰과학대 공동연구팀이 2025년 1월에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아, 비교적 최근이네요. 네, 이 연구는 세포 표면에 있는 특정 스위치라고 할 수 있는 단백질 수용체를 조절해서 뼈나 치아 같은 단단한 조직, 이걸 경조직이라고 하거든요. 경조직? 네. 이 경조직의 재생을 유도하는 방법을 밝혀냈습니다. 국제학술지 바이오머티리얼스에도 실렸고요. 경조직 재생 스위치를 찾았다. 이것도 영위가 크겠는데요? 영국 연구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영국 연구가 외부에서 세포랑 환경을 제공해서 치아를 만들어내는 방식에 좀 가깝다면 한국 연구는 우리 몸이 가진 본래의 재생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메커니즘을 규명한 데 더 의의가 있습니다. 아, 활성화시키는 쪽이군요. 네, 당장 치아를 통째로 만드는 단계는 아니지만 손상된 뼈나 치아 부위에서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약물 개발에 아주 중요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잇몸뼈가 약해진 경우에 그 부위의 재생을 촉진하는 치료법 개발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렇군요. 기초 연구지만 미래 치료법 개발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더 직접적으로 치아가 자라나게 하는 약을 개발 중인 곳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본 소식이 특히 흥미롭던데요. 맞습니다. 현재 세계 최초로 치아가 자라나게 하는 약물의 임상시험이 일본에서 준비 중입니다. 임상시험이요? 벌써요? 네, 기타노 병원하고 교토대학 연구팀이 개발한 이 약물은 우리 몸속에서 치아 성장을 억제하는 USAG1이라는 특정 단백질의 기능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치아 성장을 억제하는 단백질이 있다고요?
잠깐만요. 그럼 우리 몸에는 원래 치아가 더 자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데 그 단백질 때문에 멈춰 있었다는 건가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예리하시네요. 와, 연구팀은 우리 몸의 세 번째 치아 세트, 이걸 제3생치라고 하는데 이걸 만들 수 있는 씨앗, 즉 치배라고 불리는 초기 치아 형성 조직이 잠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치배. 네, 이 USAG1 단백질이 이 치배의 성장을 막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데 개발 중인 약물은 이 브레이크를 풀어줘서 숨어있던 치배가 자라나도록 유도하는 그런 항체 치료제입니다. 브레이크를 풀어준다. 정말 기발한 발상인데요. 동물 실험 결과는 어땠나요? 성공적이었나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선천적으로 치아가 부족한 유전자를 가진 쥐랑 개, 그리고 흰족제비에게 이 약물을 투여했더니 실제로 새로운 치아가 자라나는 효과를 확인했어요. 진짜로요? 와, 네, USAG1 단백질 때문에 성장이 멈춰있던 치배에서 다시 치아가 발생한 거죠. 연구팀은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먼저 안전성 확인 임상시험을 진행하고요. 네. 그 후에 선천적으로 치아가 6개 이상 부족한 2세에서 7세 사이 어린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유효성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와, 임상시험 단계까지 왔다니 정말 현실화가 가까워진 느낌인데요. 목표 상용화 시점도 혹시 있나요? 네, 연구팀은 2030년까지 이 약물이 상용화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30년. 네, 만약 성공한다면 틀니나 임플란트에 이어서 치아 상실에 대한 정말 혁신적인 제3의 선택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30년이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와. 자, 그럼 이런 기술들, 그러니까 개를 이용한 방식이나 약물을 이용한 방식이 상용화된다면 실제 치과 치료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영국 연구처럼 직접 재생 방식입니다. 치아가 빠진 자리에 치아 형성세포랑 특수계를 함께 주입해서 잇몸 안에서 직접 치아가 자라나도록 유도하는 거죠. 아, 잇몸 안에서 바로. 네. 이때 겔이 물리적인 지지대 역할도 하고 또 세포 성장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세포를 사용하니까 거부 반응이 적다는 큰 장점이 있겠죠. 내 몸 안에서 내 치아가 다시 자란다니. 와, 정말 이상적이네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뭔가요? 두 번째는 미리 키워서 이식하는 방식입니다. 실험실에 생물 반응기 같은 환경에서 겔이랑 세포를 이용해서 치아를 어느 정도 초기 형태로 성장시킨 후에 이것을 환자의 턱뼈에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아, 미리 만들어서 넣는 거군요. 그렇죠. 이 방법은 비교적 빨리 치아의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다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각각 좀 고려해야 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직접 재생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이식 방식은 외부에서 키운 걸 넣는 거니까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직접 재생 방식은 치아가 완전히 자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동안 임시 보철물 같은 걸로 보호해야 할 수도 있고요. 네. 이식 방식은 아무래도 외부에서 배양된 조직이다 보니까 면역 거부 반응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요. 또 이식된 치아가 주변 신경이나 혈관과 제대로 연결돼서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신경혈관 연결까지.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있어요. 단순히 치아가 그냥 자라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래 있던 치아처럼 좀 예쁘게 제자리에 딱 맞게 자라야 할 텐데 그건 어떻게 조절하죠? 모양이나 위치요? 네,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능적인 측면 못지않게 심미적인 부분, 그러니까 얼마나 자연스럽고 보기 좋게 회복되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네. 현재 기술로는 단순히 세포와 겔을 넣는다고 해서 주변 치아랑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정교한 형태로 자라도록 제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 아직은요? 네. 따라서 치아가 어느 정도 자라난 후에는 기존의 보철 치료나 교정 치료를 통해서 위치를 좀 정밀하게 조정하고 모양을 다듬는 과정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하. 즉, 새로운 재생 기술이랑 기존 치과 술식의 어떤 융합, 이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치아 재생 분야의 성장 가능성은 엄청나다고 하던데요. 시장 규모가 상당하다고요? 네,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치아 재생 관련 시장은 2025년에 약 58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고요. 연평균 6% 이상의 꾸준한 성장률을 보여서 2037년에는 11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조 원이 넘는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5조 원이요? 와, 네, 이게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구강 질환을 앓는 인구가 정말 엄청나게 많기 때문이에요. WHO 보고서를 보면 2022년 기준으로 약 35억 명, 35억 명이요? 네,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이 구강 질환의 영향을 받고 있고 한 20억 명 정도가 연고치 충치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자연스럽고 근본적인 치료법을 원하게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연구에 참여한 과학자들의 기대감도 정말 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영국 연구팀 중 한 명은 10년간의 고된 실험 끝에 실험실에서 이 황금 조건을 찾아냈고 마침내 자연스럽게 치아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발견했다. 앞으로 10년 안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 기술을 임상에 접목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10년 안에 임상 접목? 네, 그러면서 현재의 성과를 아주 인상적으로 평가했는데요. 금속과 세라믹 시대는 끝났습니다. 인류가 금속과 세라믹으로 치아를 만들던 시대에서 이제는 우리 몸의 세포로 치아를 복원하는 시대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금속과 세라믹 시대는 끝났다. 와, 정말 강력한 선언이네요. 2030년? 혹은 그 이후에는 정말 치과의 모습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확 드는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노년층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아, 그렇죠. 일본에서는 80세까지 최소 20개의 치아를 유지하자는 8020 운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들어봤어요. 치아 재생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이런 목표 달성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겠죠. 잃어버린 치아를 단순히 대체하는 걸 넘어서 건강한 자연 치아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으니까요. 네, 정말 그렇겠네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점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면 첫째, 임플란트나 틀니가 유일한 대안이 아닐 수 있다. 그렇죠. 새로운 선택지. 둘째, 내 세포를 활용한다면 거부 반응 걱정을 크게 덜 수 있다. 네, 안전성 면에서요. 네. 셋째, 필요하다면 노화나 사고로 잃은 치아를 다시 자라게 할 수도 있다. 네, 복원 가능성. 넷째, 어쩌면 치과 드릴 소리의 그 공포에서도 조금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까지. 이건 정말 매력적인데요. 네, 분명 희망적인 발전입니다. 하지만 이제 상용화까지는 안전성 검증, 또 효과의 일관성 확보, 비용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형태나 위치 조절 같은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남아있다는 점도 인지해야 합니다. 네, 물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아 생성의 핵심 환경 조건을 찾았고 영국 연구, 우리 몸의 잠재력을 깨우는 약물 개발이 임상 단계에 진입했으며 일본 연구, 또 기초적인 재생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있다는 점 한국 연구 등은 분명 중요한 진전입니다. 맞습니다. 뭐 상어처럼 평생 이빨이 3만 개씩 자라는 건 아니더라도 필요할 때 내 진짜 치약을 다시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만으로도 인류에게는 정말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과학자들은 특정 겔 환경과 아주 정밀한 배양 조건을 통해서 실험실에서 실제 치아랑 아주 유사한 구조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세포와 적절한 물리적 환경만 있다면 치아 생성이 원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거죠. 그렇죠. 또한 치아 성장을 억제하는 특정 단백질 USAG1을 표적으로 하는 약물을 통해서 자연적인 치아 재생을 유도하려는 접근법도 일본을 중심으로 임상 시험을 앞두고 있고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네, 2030년. 그리고 한국 연구진들의 기초 연구 성과 역시 미래 기술 발전에 기여할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런 연구들이 정말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는다면 언젠가는 충치나 사고로 치아를 잃는 것이 지금처럼 그렇게 탄상실감이나 불편함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임플란트나 브릿지 대신 치아 재생 시술을 받는 것이 더 일반적인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세포로 만든 진짜 치아가 다시 자라난다면 네. 뭐 이물감이나 거부 반응 걱정 없이 훨씬 자연스럽게 음식을 씹고 환하게 미소 지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삶의 질이 달라지겠죠. 치과 방문에 대한 그 막연한 두려움도 조금은 덜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연구자들의 말처럼 인류가 금속과 세라믹으로 치아를 대체하던 시대를 지나서 이제 우리 놈의 생명력을 활용해서 치아를 복원하는 시대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는 셈입니다.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만약 치아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재생할 수 있다면 우리 몸의 다른,
더 복잡한 조직이나 장기의 재생 가능성은 어디까지 열릴 수 있을까요? 아, 생각해볼 문제네요. 단순히 잃어버린 치아를 대체하는 것을 넘어서 유전적으로 좀 약해 태어난 치아를 더 튼튼하게 재선한다거나 노화로 인한 치아의 기능 저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와, 이 기술이 열어줄 더 넓은 가능성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치아 재생 기술이라는 정말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한 10년, 20년 후에 우리의 치과 경험이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상상해보는 것만으로도 기대가 되네요. 네, 저도 기대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